안녕하십니까. 저는 LA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유영욱이라고 합니다. 안 좋은 시기에 시니어 센터 요청을 받아서 더 안 좋은 일에 관해서 잠깐 얘기 드리려고 시간을 좀 냈는데요. 우선 이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시니어 센터 여러 관계자님들과 자원봉사자님들한테 감사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. 지금 안 그래도 작년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. 지금 또 뭐 올 초부터 백신이 많이 풀리고 또 많이 접종들을 하셔서 지금 뭐 6월 15일이면 당장 노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막상 집에 1년 이상 갇혀 있어서 뭐 이제 좀 생활을 재개하시려고 하는 때 난데없이 뭐 길거리를 다니다가 어르신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뭐 이유 없이 두드려 맞고 또 그걸 신고하거나 이야기를 해도 뭐 별 조치가 따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기 LA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볼 것이냐, 내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할 것이냐부터,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.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미국의 저명한 그런 아시안 협회 같은 데서 이런 아시안 증오 범죄를 막는 방법들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. 제가 몇 가지 적어 왔는데 뭐 말하자면 거기서 적어놓은 내용들의 요약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.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드 그런 아시안 아메리칸 그런 걸 서포트하는 그런 조직들을 서포트해달라. 그 다음에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자. 또 뭐 내지는 이런 트레이닝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자. 이런 내용들이 거의 뭐 카피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시피 식으로 그런 웹사이트들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에이시안 아메리칸,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거는 전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내가 여기서 마트를 걸어가다 길거리에서 어느 미친놈한테 두드려 맞고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히스토리를 공부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겠죠. 또 이런 공격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랜덤으로 일어나고 있어요. 뭐 버스 지하철이라든가 내지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난데없이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다 깨부시고 도망을 간다든가 내지는 내가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나를 때리고 간다든가 이런 식의 기사를 잘 보셔야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착구에서 생기고 있고요. 그런데 왜 또 하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타겟이 되느냐라는 문제도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.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흑인이 경찰한테 질식사한 이후로 Black Lives Matter 이래가지고 뭐 시위가 한참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. 코로나 한중간에. 그때 우리 쪽에서도 BLM 운동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같이 행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한테 우리 어르신들이 공격을 당할 때 흑인 사회에서 우리 자중하자라는 발표를 한 건 전 본 적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딴 사람에 대해서 기대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공부하고 전화도 걸고 이런저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경찰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길거리를 평소 걸어 다니실 때 특히 LA에 거주하시는 분들 내지는 오렌지 카운티 거주하시는 분들 길을 걸어 다니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다니시는 겁니다. 일단 뭐 항상 내 친구를 불러낸다든가 항상 뭐
그 부부가 함께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뭐 전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마트를 가야 한다 하면 뭐 옆집 뭐 친구랑 같이 가신다든가 자식들을 불러서 주말에 같이 걸어 가신다든가 많이 꼭 걸어 가셔야 한다면요. 내지는 공원에 산책을 가실 때도 혼자 가시지 마시고 다른 친구분들하고 함께 걸어 가시는 것이 이거를 확실히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. 왜냐하면 대부분 그 어이없이 구타를 당하신 분들이 거의 99% 혼자 다니다 그런 일이 생기신 분들이에요. 그 두 분이 같이 다니실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공격하는 사람들 자체도 뭐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다시피 그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공격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놈들조차도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자기가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섣불리 공격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두 분이 항상 같이 두 분 이상이 그 걸어 다니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. 둘째는 좀 큰 길로 다니셔라. 그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지만 그 저희 특히 아버님이 성질이 급하셔서 항상 그 지름길로 다니시고 뭐 빨간불인데도 길 건너시고 그러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께서는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큰 길로 지나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분간은 최소한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큰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.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이런 비겁한 공격하는 자들이 그런 백주대로에서 그런 일을 잘 벌이지는 않아요.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셔서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막으시는 것도 좋겠죠. 다른 어떤 쪽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다녀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지팡이를 뭐 어디다 쓰라는 얘기인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공격을 당할 때 지팡이로 맞잡고 싸우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겠죠. 뭐 그 설명에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조심하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하거나 그 공격이 그 주먹을 써서 나를 때리는 것뿐만은 아니에요. 아시다시피 그 괜히 지나가던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든가 뭐 그런 일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가 생기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. 어처구니 없게도 이미 LA 경찰은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. 일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날 리포트를 하면 우린 받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일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셔봤자 소용이 없어요. 왜냐하면 경찰은 리포트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일이 생기자마자 경찰서를 가서 리포트를 작성하셔도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에요.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에서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911을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. 경찰서에 나중에 가서 리포트를 하신다 생각하지는 마세요. 그런 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, 실제로. 그렇지만 911에 신고를 하실 때는 신고를 받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대피를 하시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마치 그런 건 꼭 하셔야지 돼요. 아직도. 그러면 경찰이 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구타를 당하면 전 흑인들이 나와서 행진을 하고 경찰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죄송하다고 비는데 왜 에이시안들이 공격을 하면 그렇지 않느냐 하면 에이시안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렇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별 행동을 하지 않는다. 에이시안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가지고 따지고 행진을 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밑에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. asianhatecrime.org라든가 그 asianhatecrime.org 그 다음에 stopAIPIhate.org 이런 웹사이트들이 있어요. 이런 일이 생기시면 그 다음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 웹사이트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적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신고의 개수가 쌓여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실질적으로 내가 그 어느 세라노하고 올림픽길에서 어느 흑인한테 뭐 밀침을 당했다라는 부분을 찾아서 그 흑인을 처벌하는 일은
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그 일을 계속 신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정치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AsianHateCrime.org는 다 영어인데 제가 보니까 StopAIPIHate.org는 한글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글로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거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언로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꼭 반드시 신고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실 수 있다면 근래 여기 한국 사람들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 그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그 사람들 사무실 주소가 나오고 이메일을 그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아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거겠죠. 그렇게 길거리에서 랜덤으로 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든가 아니면 뭐 관공서에 어디를 갔는데 뭐 눈에 띄게 내가 에이시안이라는 이유로 뭐 차별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를 컨택하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런 시벌 라이트 민간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.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그 일이 생겼는지를 신고를 하시는 건데요. 그렇게 하시기에 좋은 방법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찍으실 필요 없어요. 그 사람 찍는 건 더 위험하실 수도 있고 아무 사진이나 찍는 겁니다.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셔터를 눌러서 아무 사진이나 찍으세요. 그럼 그 사진 기록에 몇 날, 몇 월, 며칠, 몇 시라는 기록이 남거든요.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이. 그래서 나중에 리포트 하실 때 그 사진을 꺼내서 몇 월, 며칠, 몇 시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리포트를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다들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 다니고 산책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이런 준비하는 조심하는 그런 요령들을 익히셔서 안 그래도 흉흉하고 좋지 않은 시기에 몸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중에 또 조용해졌을 때 또 한인타운 또 평화로운 그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